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편안한 방송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긴 세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추석 이후 이 금액 터치 초읽기 들어갔다. 이것까지 도와주네요.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9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내일은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서 한국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 8시 55분부터 한국 시장 오픈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은 추석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밤에 미국 장은 열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중국의 2대 건설사인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많습니다. 빚이 351조나 되기 때문에 시한폭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7년에 발생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헝다의 채권이 70%나 떨어졌고요. 헝다 주식은 90%가 폭락을 하였습니다. 헝다 그룹은 문어발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결되어 있는 협력업체와 거래처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 헝다 그룹의 파산 시에 연쇄적으로 도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헝다 그룹의 향후 결과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통해서 헝다 그룹이 수혜를 받으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와 미국도 헝다 그룹을 도와주지 않고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파산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헝다 그룹의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막을 건 막은 다음에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중국 정부에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에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고요. 동계올림픽에서 세계인을 상대로 중국의 디지털 화폐인 CBDC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런 엄청난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오도록 놔둘 리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중국 경제에 위협이 없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추석 직후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70조 원을 넘어서고요. 영업이익도 16조 원 수준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간에 주춤했던 스마트폰도 이번에 제대로 터졌습니다. 폴더블 폰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요. 애플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마저 삼성폰으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플폰을 쓰는 사람은 좀처럼 다른 폰으로 넘어가기 힘든 경향이 있는데요. 탈애플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삼성폰 천하가 될 걸로 의심치 않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효율 개선 등으로 양호한 실적을 낼 것으로도 생각이 되는데요. 1분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텍사스에 불어닥친 한파 때문에 파운드리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들어서 파운드리 실적이 좋아졌고요. 3분기에는 훨씬 더 좋아질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이라는
대외적인 환경 변화도 실적 개선세에 한몫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해외에다가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수출하고 달러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환율이 오르는 달러 강세 시장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원화보다 더 높기 때문에 환산 매출액과 환산 영업이익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물론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신흥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요인이 줄어들긴 하지만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산 이익이 커지게 되므로 분기 매출액이 더욱더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추정 매출액과 추정 영업이익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3분기 매출액은 74조 원, 영업이익은 16조 원에 근접할 것입니다. 예상대로 실적을 거둔다면 삼성전자는 70조 원의 벽을 역사상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매우 의미 있는 분기가 될 것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삼전의 위상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최고 매출액은 지난해 3분기 66조 9천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2018년 3분기에 세운 17조 5,700억이었습니다. 매출액 증가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도 좀 더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기는지에 대한 영업이익 부분이 되겠습니다. TSMC의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것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다소 낮은 편에 있습니다. 비메모리 쪽에 영업이익률이 높다 보니까 TSMC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인데요. 삼성전자도 내년과 내후년으로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18일에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2원 오른 1175원에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3분기 원달러 환율은 평균적으로 1150원대 후반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분기 대비해서 30원에서 35원가량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급격히 오른 환율 때문에 원화 환산 실적이 개선이 될 거고요. 손익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2분기 대비해서 환율이 36원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품 사업부 중심으로 손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업부는 폴더블 폰 효과를 톡톡히 봤지요. 중저가 스마트폰 출하도 좋고 폴드3와 플립3의 폴더블 폰 판매가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성능,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미국과 인도에서 초기 예약 판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사전 예약 대기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너무나 삼성전자가 잘해주고 있어서 우리 모두 크게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위험 요소를 꼽아보자면 동남아시아에서 메로나의 확산세가 엄청납니다. 동남아 공장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출하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점이 위험 요소이고요. 아쉬운 요소입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거라 말씀드립니다. 추석 이후의 장이 매우 뜨거울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에게 놓인 큰 악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8만원 터치를 빠르게 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중국의 헝다 그룹이 파산한다고 해서 삼성전자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8만원 중후반대까지 끌어올릴지 안 올릴지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추석 이후에 이 금액 터치 초읽기 들어갔다. 이것까지 도와주네요.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